전 국민의 관심과 시선이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 혹은 탄핵에 쏠려 있습니다. 교수님,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네. 하야 혹은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이제 탄핵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이전에 뭐 탄핵 같은 것도 있을 수 없었고 민주화 이후에 탄핵은 두 번 있었습니다. 네.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4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 번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 열린 우리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을 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그 당을 도와주고 싶다고 발언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 발언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탄핵을 추진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당에서 뭐 사람 뽑을 때마다 그냥 늘상 개입하지 않았어요. 예, 이제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헌재로 가서 어떻게 됐냐면 법 위반은 있었다. 중립 위반은 있었으나 그러나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이래서 이제 기각이 됐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대통령 업무에 복귀를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제 그랬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대통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전혀 공적 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뇌물죄도 적용하고 온갖 뭐 무슨 경제 공동체가 어쩌고 하면서 온갖 논리를 개발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권한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 죄목이었고 네. 왜냐하면 자기가 행사해야 될 권을 남한테 막 줬기 때문에 내 게 아니잖아요. 공적 네, 권한이죠. 이제 그랬는데 인용이 돼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탄핵이 됐던 것이죠. 예. 이번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제가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고 안정적인 방법이다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미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충분히 다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통령 자진 퇴진이나 탄핵이나 어쨌든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또 뭔가 의미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위원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자진 사퇴 또는 하야와 탄핵은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야를 하게 되면 이후에 여러 가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 행사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란 수괴라고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지금의 특징을 내란 수괴라고 딱 특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권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퇴진이든 하야든 이것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국민이 헌법에서 정해놓은 절차대로 탄핵하고 당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 그리고 헌재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미 여러 가지 혐의들은 다 소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만들어 놓은 탄핵 소추안이 15가지의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다 배제하고 이거 한 건으로 지난 7일 날의 탄핵 그 소추안은 요거 한 건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이분은 탄핵을 받아야 할 만한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데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자진 퇴진을 하야는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미 다 지나간 얘기인 것이고요. 탄핵을 통해서 당장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 그래서 국민이 밤에 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외교와 군 통수권이 여전히 윤석열 씨에게 있습니다. 내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직도 군 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빨리 종식시키려면 탄핵하는 것이 일단 제일 우선이고요. 그런 점에서 시민들이 이제 언제 또다시 2차 쿠데타를 일으킬까 두렵고 또 어제도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도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시민들의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바로 즉각 탄핵, 즉각 업무 정지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 뭐 덧붙일 의견이 있다면. 네, 그 이제 저희가 그 선언을 할 때, 시국 선언을 할 때 그때 저희의 요구는 뭐냐면 빨리 퇴진하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라.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아까 15가지 제목으로 이제 안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리고 그 논란을 법적으로 말하자면 증명을 해서 이것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어려운 절차였던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 없으니까 물러나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다 보셨단 말이죠. 예, 이제 그래서 예컨대 빨리 예를 들면 하루라도 빨리 하야를 한다. 예, 이제 그러면 제일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뭐 정치적으로는 이런저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대선이 빨리 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바람직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럴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명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젠 탄핵이 바로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탄핵이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그래도 북한에다가 뭐 띄워가지고 좀 국지전 일으키려고 생각한다든가 또는 또 아직까지 자기 남아있는 군통수권을 이용해서 무언가 이상한 또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불안감.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그런 불안감을 하루빨리 없애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빨리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